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목차 요약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과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액과 신청 방법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직업별 기준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근로장려금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상한 금액이 600만 원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현행 3,8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4,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변경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장애인은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을 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질병 치료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 산다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의 정비가 강화됩니다.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자체가 되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가구원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 직계존속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5년 금액이 상한되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꼭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가의 재산은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주택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은 기준 시가의 55%인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가 각각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드시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의 반기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5년 6월입니다. 2025년 상반기 소득분의 반기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2025년 연간 소득분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5년 8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2025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의 총소득 금액은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헛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의 총소득 금액은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의 총소득 금액은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참조사항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총 산정금액의 35%입니다.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1가구당 신청 대상이 2명 이상이라면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총급 여액 등이 많은 자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서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PC를 활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선전화를 활용할 경우 1544에 9944로 연락해서 안내에 따라 인증을 하고 확인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활용할 경우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링크나 QR코드가 있다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보다 자세한 2025년 근로장려금 직업별 기준을 알아볼까요? 대학생과 청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무직자도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한 점은 유의 바랍니다. 희망근로와 자활근로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불복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지급제외와 감액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 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하면 감액됩니다. 환수 및 가산 및 제한 사항입니다. 허위 신청하면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 중과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면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끝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신청이 불가한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